효영 씨가 박서진 씨의 형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초대받은 가족의 일원으로 KBS 본관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그는 여러 상황에 대비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습니다. 건어물의 비린내와 파도 소리, 그리고 삼천포의 적막한 삶에 익숙했던 그에게 방송국의 거대하고 눈부신 공간과 수많은 장비는 다소 생소하고 당혹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효영 씨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은 화려한 조명이나 카메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장윤정 선배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진 씨가 데뷔 초창기 시절을 이야기할 때면 늘 절대적인 존경심을 담아 언급하던 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KBS 복도에서 아주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효영 씨가 먼저 알아본 것이 아니라 장윤정 씨가 그를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효영 씨가 눈에 띄어서가 아니라 서진 씨로부터 집안의 큰형이자 늘 가족의 뒤를 묵묵히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에 대한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서진 씨의 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장윤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대스타의 권위의식이나 형식적인 칠해 없이 너무나 친근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에 효영 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효영 씨는 안부와 촬영 일정을 물었고 장윤정 씨는 거꾸로 서진 씨의 부모님과 건어물 가게 형편, 그리고 서진 씨가 집에 내려갈 때면 밥은 잘 챙겨 먹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그러한 세심한 관심 덕분에 효영 씨는 서서히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주 사소한 질문을 통해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화가 깊어지며 감정이 고조된 것은 장윤정 씨가 서진 씨의 신인 시절을 회상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거나 고생담을 늘어놓는 어조가 아니라 수많은 풍파를 겪어온 사람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서진 씨가 서울에서 곁에 아무도 없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빡빡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면 늘 텅 빈 방이 그를 맞이했고 어떤 날은 대기실 구석에서 식은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카메라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지친 기색 없이 환하게 웃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효영 씨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동생이 고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가족이 곁에 없을 때 서진 씨가 감내해야 했던 그 지독한 고독까지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서진 씨는 항상 즐거운 모습만 보였고 늘 괜찮다며 일도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장윤정 씨의 이야기를 통해 효영 씨는 서진 씨가 집으로 차마 가져가지 못하고 그 복잡한 도시 한복판에 홀로 남겨두었던 슬픔들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장윤정 씨는 촬영이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혼자 앉아있던 서진 씨를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생기 넘치는 눈빛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유를 묻자 서진 씨는 그저 웃으며 집이 그립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평소처럼 카메라 앞의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마치 그 그리움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참 외롭게 강하더라고요. 장윤정 씨는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그 순간 효영 씨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게 숙이고 두 주먹을 꽉 쥔 채 당혹스러움 속에서도 KBS 복도 바닥 위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심하게 떨리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동생의 가장 중요한 시절에 곁에 충분히 있어주지 못했다는 형으로서의 죄책감과 회한이었습니다. 효영 씨는 서진 씨가 어릴 때부터 자립심이 강했고 가난과 고생에 익숙했기에 당연히 강한 아이인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명해진 뒤에 동생이 마주해야 했던 또 다른 종류의 고독, 즉 가족이 걱정할까봐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던 그 고독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서울에 더 자주 올라오거나 서진 씨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더 자주 전화를 걸었을 것이라며 자책했습니다. 장윤정 씨는 상투적인 위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효영 씨의 어깨를 짚으며 서진 씨가 그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라도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가족이 뒤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형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동생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서진 씨의 상처는 어느 정도 치유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만남 이후 효영 씨는 KBS에서의 남은 일정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복도 한 구석에 한참 동안 멍하니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화려한 조명 아래 홀로 서 있었을 동생의 모습만을 떠올렸습니다. 유명해진다는 것이 항상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만이 온전히 이해해줄 수 있는 슬픔이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효영 씨는 서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에 관해 묻지도 않았고 장윤정 씨와의 만남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힘들면 단 하루라도 좋으니 집에 내려오라고만 했습니다. 수학이 넘어 서진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그러겠노라고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그날은 평소와 달리 두 형제 중 누구도 먼저 서둘러 전화를 끊지 않았던 아주 드문 밤이었다고 합니다. 훗날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많은 시청자는 서진 씨뿐만 아니라 묵묵하면서도 속 깊은 맏형 효영 씨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가수라는 이미지 뒤에 숨겨진 가족들의 걱정과 희생, 그리고 쉽게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효영 씨와 장윤정 씨의 만남은 단순히 개인적인 추억을 넘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